한국기독교기념관 황학구 이사장이 유령 사찰을 내세워 봉안단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천안 도솔공원 내에 위치한 인공암벽장에 대한 민간 위탁을 놓고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의견 대립이 벌어져 결국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대전 충청권의 민심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6번째 공판 증인신문에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는 2026년 말 완공 예정인 새로운 천안역의 모습이 미리 공개됐습니다. 천안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이 찾아와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 문화로 도시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으로 시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일. 일은 새로운 천안을 만들고 시민은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기에 다시 천안은 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TV는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 그리고 핵심 인물인 황학구 이사장의 투자 사기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황 이사장이 유령 사찰을 내세워 봉안당 사업을 하려 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우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황학구 이사장은 기독교기념관 사업을 본격 벌이기 전 국원사라는 사찰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찰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천안세무서는 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찰의 명의를 한국불교기념관으로 바꿨고 주소지도 예산군 덕산면으로 옮긴 사실이 새로이 확인됐습니다. 기자는 비영리법인을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에 적힌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불교기념관 역시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 주소지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이었습니다. 고건축박물관은 199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전홍수 대목장이 건립한 곳으로 현재는 수덕사 소유입니다. 수덕사는 불교기념관이 박물관 매입 의사를 밝히자 매매 계약을 맺고 주소 사용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교기념관은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은 파기됐습니다. 지금 현재 고건축박물관을 매수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사람들이 이행을 못했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매매 계약을 했었으니까 그 주소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돼 있었잖아요.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기간 내에 그 매수를 못하니까 파기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그 파기된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요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업자 등록증 낸 거를 파가라, 딴 데로 옮겨라 해서 내행증명을 사실은 띄웠어요. 지금 이제 한지 한 일주일쯤째 안 됐어요. 이제 2주 지난 다음에 바로 예산세무서에다가 해서 직권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편 황학구 이사장은 빌린 돈 5억 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는데 최근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황 이사장과 배우자, 아들이 연대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에 황 이사장이 봉안당 사업을 위해 천안시 입자명 일대 부지를 매입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결국 황 이사장은 자신의 봉안당 사업을 위해 불교 개신교 가리지 않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천안IC 앞에는 인근 주민들이 종종 찾는 도솔공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산악 동호인들과 시민들을 위한 인공 암벽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을 넘게 들여 조성한 이곳 인공 암벽장은 어느 날부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천안시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민간 위탁 동의안을 천안시 의회에 제출했지만 관련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천안시 신부동에 자리한 도솔공원에는 2017년 조성된 인공암벽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이용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는 이러한 인공암벽장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천안시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일부 위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금 민간 이탁이 진행되면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특정 업체가 곧바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며 이것이 발전되면 특혜가 된다고 주장한 김행급 의원의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민간의 수탁기관으로 정해지면 그냥 2년에 한 번씩 예산만 주지 관리 안 합니다. 행정부에서.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부에서 해주길 바랬어요.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지금 넘기면은 일단은 2년간의 계획을 갖고 인공암벽을 시민들께 돌려주는 이거는 하되 그 직원 2명을 안전위원회가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2명을 고용해서 2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관리 체계가 잘 되고 이 수탁기관이 공모자가 많이 와서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됐을 때 이건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본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와 관련 천안시 역시 할 말은 있었습니다. 김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동호인뿐만 아니라 학생들 강한 마음의 의지나 아니면 호연지 같은 것도 길러주는 그런 놀이터걸라. 시에서 이게 뭐 누구를 집었다 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요새. 수년째 방치되다시피 했던 인공암벽장에 대한 이번 문제를 시와 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예산 낭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인공암벽장의 미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내년이면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다가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선거를 앞둔 민심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가 지역구 의원이 교체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의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자가 63%로 나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지역 민심이 고스란히 녹아든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지역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5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8%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교체돼야 한다고 응답해서입니다. 특히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의 경우 지역구 의원에 대한 교체량을 밝힌 응답자가 63% 나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 여야 관계자들의 시각은 어떨까? 대체적으로 이들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절망감이 표출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실망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총선에서 대전, 충남, 충북, 세종까지 포함해서 28석인데 그중에 민주당이 20석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현 정치권에 대한 그런 실망감은 결국 민주당의 어떤 행태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염증 이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 불신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이 조사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직 의원들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무겁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또 현직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것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정치 갈등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이 조사가 연결된 것 아닌가, 이런 예측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현역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변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이 조사에는 반영됐으나 실제 내년에 현역 교체의 바람으로 이 조사가 연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선 5%, 무선 95%의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교육경비 삭감으로 아산시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지역의 한 학부모가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을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1일 천안TV에 2명의 타 학부모들과 함께 박경기 아산시장이
교육 경비를 삭감한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교육 경비 삭감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인데 시장이 독단적으로 깎았고 시장이 아이들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권익위에 호소키로 마음먹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세종 충남 운동본부가 지난주 천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충남 지역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세종 충남 운동본부가 13일 오전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시민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중대재해 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날 출범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이승수 세종 충남본부 수석본부장, 금속노조 충남지부 방철희 노안보위 위원장,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붙들 이준석 활동가,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인가의 사무처장 등 지역 노동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진석 활동가는 2020년 쿠팡 천안 목천물류센터에서 숨진 고 박현경 씨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시민의 안녕을 위해선 중대재해 없는 세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를 하는데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가족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참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동부랑 경찰이랑 원청 대기업은 철저히 일 처리에만 급급했을 뿐 불행한 사고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은 외면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태안서부발전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님의 어머니 김미숙 현 김용균 재단 대표도 참석해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김 대표는 아들의 죽음과 다르지 않는 산재 사망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산재 사망이 아들의 죽음과 전혀 다르지 않음에 기업 살인을 중단하라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고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죽음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우라통이 터집니다. 운동본부는 향후 중대재해 현안 연대 지원, 지역별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관련 대응, 법 개정 운동 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6번째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날 공판에서는 제1차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들은 수사관들이 증거를 압수함에 있어 기존 혐의였던 허위사실 유포 건 외 다른 건에 대한 증거를 찾아냈고 이것이 위법성이 있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의 6번째 공판이 지난 12일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협의에 대한 최초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대전지검 소속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수사관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변호인들은 재판 시작 이후 줄곧 1차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당초 협의점 외에 여러 자료들을 분석해 공무원의 지위를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를 찾아냈으므로 이는 위수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었던 A씨는 자신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으로서 타 수사관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함께 피해 압수자의 데스크탑 PC를 담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수사관 B씨는 1차 압수수색 당시에는 사건 초기였고 어떤 것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인지 알 수 없어 폭넓게 압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변호인들은 수사관 B씨에게 피해 압수자 J씨와 친구와의 통화 녹취 속에 나온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냐고 물었고 B씨는 앞부분에 대한 기억만 있을 뿐 해당 내용에 대해선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초 재판부는 5월 초까지 이번 재판을 끝낼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 일정 등이 길어짐에 따라 5월 26일을 예비기일로 정했습니다. 만약 이날까지 재판이 이어진다면 선고는 빠르면 6월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와 홍성군이 지난 13일 홍성문화도시 조성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와 이용록 군수는 이날 협약을 통해 충남을 대표하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 홍성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지원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홍성군은 문화인력 양성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시민 참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태흠 도지사는 홍해공원 명품화 사업, 도립미술관 및 예술의 전당 건립 등 홍성의 문화 기반 시설을 가꿔 나갈 것이라며 도지사로서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란히 K리그2에 참여하고 있는 천안시티FC와 충남아산FC가 FA컵 32강전에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천안은 K리그 1 소속 대구FC 원정길을 떠나 선전을 펼쳤지만 1대1로 맞선 연장 후반, 상대의 결승골을 허용해 2대1로 패하며 다음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아산 역시 전남 드래곤즈를 홈으로 불러들여 2대2로 접전 양상을 보였지만 경기 종료 직전 상대의 뼈아픈 결승골을 허용해 패하고 말았습니다. 나란히 패한 두 팀은 이제 K리그2에 전력을 기울이며 지역 라이벌로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안은 서울과 영호남을 잇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2003년부터 임시 역사로 방치돼 오다시피 했던 천안역의 증개축 사업은 그래서 더욱 천안 시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천안시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천안역의 새로운 모습을 미리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시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천안역 증개축 사업이 진행된 후 달라진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모두에게 편안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시민과 함께하는 이라는 키워드로 방향을 설정하고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문을 컨셉으로 결정한 천안역 증개축 사업은 오는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특히 과거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천안역 광장을 복원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선시대 왕의 임시거처로 활용됐던 화축관이 있었던 곳에서 착안한 디자인이 특히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안역 증개축 완료를 기다리는 주변 상인들도 기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역이 임시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증개축이 되면서 좀 더 깔끔하고 도로도 넓고 사람들이 다닐 때 좀 더 편한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부터 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6년 말 새로운 천안역을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얼마 전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화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용감한 시민이 이를 초기에 발견하고 진화에 나서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용감하게 화재를 막아낸 이정섭 씨를 이현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내 화재 차량을 발견하고 발빠른 초기 진압으로 대형 화재를 막은 시민 이정섭 씨를 만났습니다. 지난 3일 오후 3시 20분경 서북구 두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불이 붙은 걸 발견한 이정섭 씨는 주저하지 않고 소화기를 찾아 바로 분사를 실시했습니다. 추가로 소화기를 건네받은 이 씨는 소방서에서 출동하기 전 화재 차량 진화에 성공하고 출근을 위해 화재 현장을 떠났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누군가 던진 담배꽁초가 배수구에 쌓여진 낙엽 위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길에 차에서 그 주유구 쪽에서 불이 붙어서 주변에 사람들은 계속 119에 전화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아가지고 상인분들한테 소화기를 달라고 해서 소화기를 갖고 불을 한번 끄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빨리 끄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무서웠어요. 무조건 초기에 잡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를 지켜본 시민들도 이 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너나 할 것 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화재 당시 너도나도 주민 모두가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주저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막아준 것 같아 같은 주민으로서 왠지 모르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산불 및 화재 소식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쓸어내는 상황에서 이정섭 씨가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을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오는 6월 새로이 신설될 재외동포청의 개청을 앞두고 청사 유치를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강동복 재외동포청 천안유치 추진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6월 개청 예정이라고 설명드린 재외동포청이 생기게 된 배경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재동포청은 현재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재동포 재단에서 동포들의 교류 협력, 차세대 교육, 네트워크 형성 등 이러한 동포들을 위한 업무를 보았는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약속을 한 것을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제적의원 272명이 참석해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266명이 찬성 정부 조직법 일부 개편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6월 1일 개청을 앞두고 재동포청 개청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천안을 비롯한 다른 지역 역시 저마다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재외동포청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천안만이 가진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천안은 민족의 성지인 독립기념관, 이관순 열사의 사적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주석을 지내신 이동영 선생님의 생가, 특히 1977년 선거읍에 제1동포 200여 명을 위해서 국립망향묘원을 신설해가지고 현재 지금은 26개국에서 약 5,900여 명의 해외 동포들이 망향의 한을 달래면서 국립망향의 동산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이고 민족의 성지인 천안에 우리 재동포청이 유치되어야 된다고 많은 시민들과 특히 33분의 공동대표가 뜻을 함께해서 박상돈 천안시장님과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님, 또 김태흠 충남도지사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 사선 국회의원이신 아산 출신 이명수 의원님과 우리 천안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파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또 초종교적으로 천안 시민은 물론 230만 충남도민, 5천만 대한민국 국민, 750만 해외 동포들에게 천안의 입지 선정의 중요함을 알려서 또 해외 동포들에게까지도 지지 선언을 받아내기로 다 같이 협력하기로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천안시 의회에서도 재외동포청 천안 유치를 위한 결의서를 채택을 했는데요. 이외에도 재외동포청 유치 의사를 정부에 피력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천안시 임시의회에서 권우중 건설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해서 재동포청 천안 유치 선언을 시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가지고 대통령실, 행자부, 외교부, 국회, 관계요로에 전부 공문을 탄원서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에 재동포청
유치를 위해서는 정말 천안시 의원님들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계시고 해외 동포들도 지지선언과 함께 서명 운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5월 1일 날 정두희 천안시 의장께서 천안시 의회 주최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동포청 유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시는 천안 시민과 관계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제 동포청 천안 유치가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70만 천안 시민을 대표하는 정론지로서 많은 알림을 앞장서고 계시는 천안신문과 천안TV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희 충청남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 분권과 지방 발전을 위해서 정부 투자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시켰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충남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공주시 창기면 또 연기군을 몽땅 세종시에 내줬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리 충남에 정부 외청은 물론이거니와 정부 투자기관 한 곳도 보내주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우는 아이 젖 한 통 더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태흠 충남도지사께서 언론에 늦게 난 아들이라도 지분은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제동포청 천안 유치는 70만 천안 시민의 뜻만 담긴 것이 아닙니다. 소외된 우리 충남을 위해서라도 230만 도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교통의 유지, 민족의 독립운동의 성지요 만세운동의 성지인 천안이 제동포청이 유치돼서 우리 천안 시민의 염원과 해외에 살고 있는 750만 동포들이 천안을 찾아서 역사적인 숨결이 숨쉬는 우리 천안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우리 도민 모두, 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대동포청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신문, 천안TV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강동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외동포청이 반드시 우리 천안으로 유치돼서 지역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했으면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황사마저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듯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며 나름대로의 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